차릴 생각이 있는 사람들 혹시 몇 명이나 돼요? 한 명? 현미님 한 명? 요새는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8년 반 전에 회사를 갖다 차렸는데 그때 이렇게 캠퍼스를 갖다 내려가면은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저보고 세상에 진짜 제일 돈 못 벌 것 같은 사람이 회사 차렸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8년 반을 갖다가 그렇게 딴 일로 노력했으면 노벨상을 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돈 버는 재주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어저께가 화요일이죠. 월요일 그저께구나. 이제 그저께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날 보고 뭐로 이 생고생을 하시냐고. 이제 기자가 꽤 이렇게 당돌하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여기자였는데 아마 우리 연대 출신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을 까먹었. 이영지죠.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하시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뭐하러 정말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라고 생각을 갖다 한번 해봤더니 아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혼자 하는 건 난 되게 싫어요. 뭐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을 이뤄서 하는 걸 갖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팀의 다이나믹스라는 걸 되게 믿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든지 실행력 이런 거는 물론 개인도 그런 창의력이나 실행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팀으로 특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졌었을 때 그때 그 창의력이나 실행력이 나는 가장 절정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일단은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HCI라는 학문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 HCI는 기본적으로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태생 자체가 실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 상품이 돼도 좋고 서비스가 돼도 좋고 컨텐츠가 돼도 좋은데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혼자서는 이제는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작업이어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베이클이 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갖다가 8년 반째 생고생을 갖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생고생하지만 또 그런 대로 참 보람 있고 재미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에 이제 스타트업을 갖다 하려는 사람들 그 기자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8년 반 전에 다시 창업을 하는 본인,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다시 만난다면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느냐? 라고 기자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를 거고, 그리고 매번 망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불안과 초조로 살기 쉽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멘탈을 키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멘탈을 키우고 몸을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라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내 자신한테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타트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보면은 나는 다 앞으로 6개월 후에 망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6개월 후에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 회사의 대표자 파운더가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멘탈 강하게 버티는 거. 아마도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수업 첫 때는 개인적인 경험,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도록 했고요.
오늘은 개인 과제를 잘 낸 사람 한 명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그 팀 과제를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발표의 시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뭘 얘기해 줄 거냐면 피보팅 해라.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을 수 있는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거는 이 수업의 취지에 잘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거는 HCI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피보팅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수 사례로 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팀 사례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정된 팀한테는 내가 축하 박수를 갖다 보낼 거고 학점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발표는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걸 갖다가 미리 양해를 하고 개인 발표이 박서연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아까 열심히 배가 고파서 오늘 열심히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먹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 과제를 발표하게 된 경영학과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4주차 개인 과제에서는 저는 쿠팡의 AI 추천 시스템 혹은 AI 추천 알고리즘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4주차 개인 과제의 목적 자체는 사용자가 유발할 가능성 있는 사용 오류에 대해 분석해보고 분석한 사용 오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도하지 않은 이라는 범주 내에 사용 오류를 3가지로 분류하게 되었고 실수와 과실과 착오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수에서는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주의 태만입니다. 이는 급하게 상품을 구매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실수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에 담을 의도가 없었는데 사용자의 터치 오류로 인해 상품이 장바구니에 추가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AI의 추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이를 구매했지만 구매 과정에서 쿠폰을 적용하지 않고 결제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과실입니다. 이는 2가지 부류로 또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기억력 부족입니다. AI 추천 상품을 보고 구매를 고려하였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할 때 다시 추천되지 않아서 어떤 상품인지 기억하지 못해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상실인데요. 기억력 부족과 유사한 실수이긴 하지만 AI 추천을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하던 중 이전에 봤던 제품 페이지 자체를 다시 찾지 못해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가 착오입니다. 이는 저는 무지 기반의 오류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AI 추천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했지만 그 상품에 대한 설명 자체를 사용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뭔가 사용자가 실제로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보다 기능이 살짝 부족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와 같은 사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각각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수라는 사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실수로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최근 추가된 상품을 알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쿠팡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최근 추가한 상품의 순서대로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추가한 상품이 장바구니의 가장 상단에 표시됩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그냥 자그마한 알림으로 최근 추가된 상품이다 이런 사실을 조금 위해 푸시 알람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방지 방안은 쿠폰 적용 가능 상품을 강조해서 할인 혜택을 소비자로 하여금 놓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의 사용 오류에 대한 방지 방안으로는 최근 검색 내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원래 찾던 제품을 다시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쿠팡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찜한 상품 기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해서 사용자가 원래 보려던 상품 자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착오의 사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뷰 요약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있는 기능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플레이스에서 리뷰 자체를 되게 요약하는 기능을 보고 쿠팡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주요 의견을 자동으로 요약하여서 제공하는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코멘트. 네, 서진님, 다음에 은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근 본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쿠팡을 많이 써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고, 쿠팡의 경우에는 이제 쿠폰이 뭐 쇼핑몰이나 에이블리 이런 데처럼 막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예를 들면 로켓와우 회원이면 이미 적용이 되어서 이제 된 가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딱히 뭔가 쿠폰을 추가하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지 방안으로 적은 것 중에 쿠팡이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적은 것도 있어서 아마 서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은수님. 저도 사실 서진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리뷰 요약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실 그 별점대 5점부터 1점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점대별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리뷰를 한 번에 요약을 해준다는 혹시 말씀이신가요? 사실 저는 쿠팡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가 않아서 뭔가 별점대별로 이 부분 요약을 하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기능 자체를 생각하게 된 게 네이버 지도 들어가 보시면 그 하나의 가게에 대해서 여기는 분위기가 좋아요, 카페면은 뭐 커피가 맛있어요, 주차가 편리해요, 이런 식으로 요약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전체 리뷰에 대해서 요약하는 기능이 추가되면 해당 상품의 주요 기능이 뭔지 사용자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방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강님. 저도 리뷰 요약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들었는데, 그 야놀자 사용을 해봤는데 거기도 그 리뷰 요약 기능이 있는데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는데, 거기서 좋은 리뷰랑 나쁘게 생각한 이유 이걸 구별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한다면 소비자들이 편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별 코멘트. 레이저제한은 사용 오류들에 대한 소분류들을 잘 이해하고 적으신 것 같아서 우수 답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오류들의 예시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그 예시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안들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의 주의 테만에 대한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구매하려는 상품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같은 문구를 좀 추가하면은 사용자의 사용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HCI